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는 사실 고우석을 왜 샌디에이고가 왜 얘를 영입했나 이걸 알아봤다면 이번엔 고우석이 과연 샌디에이고의 필승조나 마무리나 혹은 뭐 패전조라든지 네. 어떤 보직을 할 수 있을까? 옆에는 또 한번 저희 후배님 김연경 후배님이 와주셨고요. 샌디에고 현 불펜 상황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입한 선수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샌디에고 불펜 상황은 일단 말 그대로 무주공산. 정해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했지만 좀 헤이더 선수 그리고 마르티네즈 선수가 나가면서 좀 핵심 선수들이 나가면서 확실히 자리가 비게 되었고요. 샌디에고도 확실히 제일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의식한 게 불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는 돈을 짜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MPB 마스이 유키 선수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스캇 발로우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클리블랜드에서 에네데 로스 산토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얘기하겠지만 나름 필승조로 활약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들을 봤을 때 커리어나 연봉상으로 좀 고우석 선수가 밀린다고 볼 수 있지만 KBO 리그에서 보여줬던 커리어의 시즌이 2020 시즌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리고 거기에 스텝업까지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스텝업?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이 당연히 힘든 거고 여기서 좀 더 성장을 한다면 말 그대로 비빌 수 있다. 이 선수들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설렌데 그러면 그 비빌 수 있다는 그 상대 3명, 요주의 3명 요주의 3명이죠.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좀 더 딥하게.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NPB의 최고의 마무리 중 한 명이 마스이 유키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95년생의 젊은 선수고요. 아무래도 좌완이고 또 키는 작지만 위력적인 변화구 구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종쪽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공들이. 특히 스플리터, 슬러브성 공들도 상당히 종쪽으로 떨어지고. 근데 공은 좀 느리고. 빠르진 않죠. 140대 중후반의 패스트볼. 좀 변화구 구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구가 상당히 좋죠. 네,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다 구사할 수 있는 선수고요. 확실히 약점으로 제구력이 좀 꼽히긴 해요. 근데 이 직전 시즌이 2023 시즌에 9이닝당 볼넷이 2.04개로 조금 보완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피처들이라고 하면 다들 좀 제구력이 좋은 피처들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스이 유키 선수는 조금 크로스 스텝을 밟으면서 던지다 보니까 제구력은 조금 불안한데 대신 디셉션 동작은 좋아요. 공을 숨기는 동작. 그래서 140km 중후반 패스트볼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수는 있고 대신 조금 공이 가끔가다 중구난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피처입니다. 제구력이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NPB에서 그래도 확실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에 39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1.57, WHIP가 0.89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또 통산 시즌으로 봐도 통산 236세이브. 확실히 그 일본 리그에서는 검증이 된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고우석이랑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은 250세이브를 하면 명구회를 가거든요. 근데 14세이브를 남겨놓고 오셨는데 상당히 이 젊은 나이에 이룰 거 다 이루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매체에서는 처음에 션 헤이먼 기자가 고우석이 마무리 투수로 영입되는 것 같다라고는 걸 했을 때 그거를 일본 기자들이 많이 옮겨서 적었는데 거기 댓글에 고우석이 마스를 제치고 마무리를 하고 말도 안 돼 이런 일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신뢰가 가는 또 피처다. 그렇죠. 마무리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또 바로 말씀드릴 게 앞서 말했지만 에네데 로스 산토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선수도 95년생의 젊은 우아한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좀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하고 있고요. 2022 시즌 그리고 23 시즌 두 시즌간 클리블랜드 거기서 메이저리그 불펜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한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증이 된 선수죠. 유일하게 거의 검증된 선수죠. 바로 직전 시즌에 또 뛰었기 때문에 좀 놀라운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좀 메이저리그 경력이
2시즌밖에 안 돼요. 이게 2시즌도 나름 검증했다고 하지만 불펜 투수는 또 언제 부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변수고 또 마무리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검증은 됐지만 클로저로 뛴 경험은 없기 때문에 클로저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꼽히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아무래도 같아요. 셋업맨 개념으로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시즌 성적도 저 정도면 메이저리그에서 준수한 불펜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수아레즈 선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트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91년생이고요. 우한 강속구 투수입니다. 직전 시즌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7.7마일이나 되었습니다. 완전 직구로 승부 보는 타입. 이 선수도 마스이 선수랑 비슷해요. 2020 시즌하고 21 시즌에 NPB 센트럴 리그 구원왕 출신. 2년 연속 구원왕을 차지했던 선수고 2022 시즌에 샌디에고로 영입됐고 23 시즌을 앞두고 대형 계약을 체결한 5년에 4,600만 달러. 불펜 투수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도 아무래도 메이저는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메이저리그 경력은 길지 않고 부상 이력이 많은 게 가장 큽니다. 유리화가 돼가고 있죠. 유리몸이라고 단정 짓긴 힘들지만 22 시즌에 무릎 부상 있었고요. 지난 시즌 전반기에 어깨염증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막 유리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조금 2시즌 연속 부상이 있었던 점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주로 나왔는데 성적도 WHIP는 낮지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았죠. 네. 하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상당히 낮았던. 그러니까 9위는 상당히 있는. 9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투수 후보로 가장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 후보로는 지금 로베르토 수아레스 선수랑 마스이 유키 선수. 네. 그렇게 되고 필승조에는 로스 산토스 선수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네. 뭐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경쟁자 혹은 조금 앞서 나가 있는 선수들 네. 주요 3위를 알아봤고 네. 그렇다면 고우석이 필승조 혹은 마무리까지 갈 수 있나요? 긍정론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이유 첫 번째로는 일단 팀 사정이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팀 사정상 기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실한 불펜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우석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마무리 투수 말고 필승조로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패전조라도 어쨌든 메이저리그 등판이 가능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가 돈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입니다. 연봉에 따라서 출전 기회가 보장이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샌디에이고는 작년에 최저 연봉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불펜진에서 그 성과를 얻었다는 점이 고우석 선수한테는 굉장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고우석 선수가 불확실한 샌디에고에서 일단 초반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필승조든 패전조든. 네. 근데 고우석 선수가 결국엔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샌디에고가 꼭 돈으로 보직을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좀 더 필승조 가고 좀 더 마무리 투수 가고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코스그로브 선수랑 윌슨 선수가 사실상 72만 달러 최저 연봉 받고도 필승조로 뛰었습니다. 네, 그런 점은 고우석 선수한테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시아 선수가 좀 많은 환경. 이 적응하기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있고요. 다르비슈, 마스이 선수 이번에 뭐 경쟁자지만 같은 또 아시아권 선수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하성이 트레이드 된다는 점도 좀 변수긴 한데 어찌됐건 아시아 선수가 많다는 거는 절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김하성은 지금 샌디에고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죠. 뭐 물론 마차도 있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있고 하지만 그런 선수가 딱 뭐 코리안 리그로 같이 있는 거는 정말로 고우석 선수의 이 적응에 대한 포인트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네. 근데 떠날 수도 있다는 게 네, 사실 그게-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는 그게 게. 변수긴 하죠. 네. 이게
또 근데 이 긍정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우석 선수가 음. 어립니다. 지금. 아, 98년생밖에 안 됐어요. 좀 다들 보시면 95, 95, 91 뭐 이런데 제일 어립니다. 이 네. 경쟁자 중에 가장 어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 다른 선수, 타 선수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요. 특히 2021 시즌에는 그 직전 시즌보다 평균 구속이 3kg 상승하기도 했고 데뷔 시즌에 비해서 지금 비교했을 때 약 6kg 정도가 페스티벌 구속이 상승하면서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네. 네. 특히 드라이브 라인 같이 이렇게 그런 선진 이 훈련 시스템. 시스템에서 많이 좀 구속이 올라가는 피처들이 많잖아요. 오승환 선수도 늦은 나이에 메이저리그 갔지만 2, 3kg가 늘었어. 고우석 선수의 특히 메이저리그는 좀 마운드가 딱딱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잘 맞으면 구속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미끄러워서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고우석 선수가 지난해 WBC 가기 전에 자기는 공을 꽉 찌는 편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미끄럽다고 느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고우석이 좀 더 구속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도 있죠.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변화구 특히 커브 완성도가 좀 높아졌어요. 구사율도 올 시즌 커리어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16.4%까지 갔었고 네. 고우석은 BA 평가에서도 저번에 고우석 영상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커브가 늦게 휜다. 커브는 사실 딱 출발할 때서부터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나요. 근데 고우석의 커브는 조금 남들보다 뒤늦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타자가 피치 터널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BA 평가에서도 55로 슬라이더보다도 약간 조금 좋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브에 대한 2시즌 연속 성적도 좋았거든요. 제 3구종으로 완전 자리 잡은 모습이었죠, 커브가. 네, 그런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승조나 혹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착 나열해 봤어요. 네. 우려스러운 점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려가 좀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일단 딱 까놓고 해서 지난 시즌의 성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커리어 로우 시즌이었어요. 특히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높아졌다는 건 진짜 큰 우려입니다. 2022 시즌에 가장 잘했을 때는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4푼 5리에 불과했는데 올 시즌에 무려 3할 1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가운데로 몰리기도 했고 제구가 안 되기도 했고 피안타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 커브에 대한 완성도가 또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2구종이 안 좋아졌다는 점은 우려로 남습니다. 그 연결 감독님이 슬라이더 좀 안 쓰면 안 돼? 이런 네.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그런 비슷한 이슈도 얘기도 있었죠. 네. KBO 리그에서 좀 위력적이었던 페스티벌이 메이저리그에서는 평범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이게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익스텐션이 짧고 디셉션 동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페스티벌 체감 구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로 남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마스이 유키 선수랑 조금 반대예요. 마스이 유키 선수는 고우석보다 더 느리지만 디셉션은 좋아요. 디셉션은 이렇게 착 크로스로 하면서 숨겼다가 나오는데 고우석 선수는 좀 숨김 동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익스텐션도 짧기 때문에 찍히는 구속보다 조금 덜 타자들한테는 수 좀 있죠. 평범하게 다가올 수 있다. 고우석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과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은 이렇게 지금 살짝 표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고우석이 확실하게 성공으로 가려면 그 가장 큰 포인트, 관건은 뭐가 될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보고 있는 변화구 완성도, 특히 2022 시즌에 좋았던 그 제2구종 슬라이더 결정구 슬라이더의 완성도를 좀 되돌려놔야 한다. 확실히 그 피안타율이 저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무려 1할 8푼 정도가 올랐는데 오승환 선수의 예도 있어요.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슬라이더 완성도를 높이면서 그 성공한 거거든요.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런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앞선 사례를. 사실 2022 시즌에는 슬라이더가 가다가 딸깍하고
슉 하고 잘 갔었는데 2023 시즌은 좀 풀려간다는 느낌. 그러면서 직구를 노리다가 앞쪽에서 좀 맞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사실 강했거든요. 이 슬라이더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구종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구종의 완성도를 다시 2022 시즌 수준으로 회귀시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거나 하면 좀 너무나도 좋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슬라이더가 안 좋아진 이유가 조금 릴리스 포인트가 좀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행적인 무브먼트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조금 종적으로 조금 가는데 좀 풀리면서 덜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슬라이더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커브를 그냥 이 구종으로 올리면서 좀 더 구사율을 더 늘려서 커브를 완성도도 조금 더 높이고 아예 커브를 이 구종으로 올려서 조금 더 매력적이게 활용한다면 좀 더 정착하지 않을까. 아까 오승환 선수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오승환 선수의 1월 4일자 인터뷰를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우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모르는 게 있다. 우석이의 변화구가 진짜 좋다. 패스트볼만 좋은 줄 알았는데 변화구가 컨트롤만 잡히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수준급 이상이다. 그래서 어느 변화구가 좋으냐? 특히 커브는 메이저리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승환의 픽이네요. 커브. 네, 오승환의 픽이죠. 우리 LG 연경영 감독님이신데 LG 연경영 감독님 우석이가 지난해 시즌 막판부터 스플리터를 연마했다. 스플리터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직구 커브 슬라이더 등 다른 구종과 시너지를 내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전 있다고 봐요. 포크볼이 슬라이더보다 지금의 슬라이더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 슬라이더가 조금 맞게 된 이유가 횡적인 게 릴리스 포인트 수정을 인해서 좀 줄었는데 종적으로 그렇다고 더 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애매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포크볼이 이제 좀 더 낙폭이 있으면 좋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고우석의 포크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연습만 했죠. 한국 네. 시리즈 전에 연습했다는 좀. 연습 경기 때도 실제로 던졌어요. 자체 청백전에서. 그리고 오스틴한테 홈런을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일의 사인. 아직 연습 단계니까요. 네, 연결 감독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샌디에이고는 문이 열려있는 팀입니다. 불펜 투수에 대한 문이 열려있는 팀이고 고우석 선수가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낸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팀이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종 가치를 대폭 늘린 구종이 적어도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게 슬라이더든 커브든 새로 장착한 포크볼이든 그중 하나는 확실한 스텝업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고우석이 KBO 리그에서는 패스트볼이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속도가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변화구의 퀄리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평범한 패스트볼 속도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적어도 변화구에서 특출난 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화구가 이게 KBO에서는 제가 알기로 상위 1%에 해당하는 패스트볼인데 당연히 변화구가 필요 없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구 하나, 딱 하나, 두 개는 사실 힘들고 하나 정도만 확실한 발전이 있다면 통화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또 이게 제구력도 개선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게 KBO에서는 사실 직구 패스트볼이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만 넣어도 이게 안타가 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석구석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커맨드를 신경을 쓰면서 던져야 한다는 게 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중구난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오승환 선수도 커맨드에 좀 주목한 컨트롤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또 결국엔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범 경기 성적이죠. 메이저리그는 시범 경기 때 증명을 해야 또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정규 시즌에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우석 선수가 확 돈을 많이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샌디에고는 지금 보직이 다 정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느냐, 뛰면 어느 보직에서 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초반에 퍼포먼스로 결정이 될 수 있다. 네, 결국 한국에서 한 걸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종을 추가한다던가 제구력을 늘린다던가 뭔가의 큰 변화는 필요하다.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고우석 선수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결국 고우석이 샌디에고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느냐, 어떤 보직을 맡느냐 하는데 결론은 많은 것들이 열려 있고 고우석이 스텝업을 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고우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분석들, 특히 뭐 라이벌들의 구조과 네. 구위 뭐 이런 것들 더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와 함께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도전기 한번 재밌게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인사는 캐고